안녕하세요. 심플존입니다. 이제 PC와 HDMI PAC를 연결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RS232하고 USB 이렇게 두 가지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요즘 나오는 PLC는 거의 다 USB를 사용해서 연결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특수한 소형 모듈 같은 경우에는 RS232를 사용하시는데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V350-35-T2 모듈하고 USB로 연결을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비지로직이라는 아이콘이 바탕화면상에 생성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걸 클릭하시면 이런 프로그램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이 필요하신 분은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거기서 다운받아 가지고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SSS 계속 진행하시고, 그리고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인증을 받으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그냥 정보를 입력하고 액티베이트 키를 받으셔서 그걸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작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레지스트레이션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참고로 제 발음이 한국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공그리시 폰트로 진행을 하니 좀 이해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여기 위에 커넥션을 클릭해 주시면 여기 밑에 Communication and OS라는 게 나타납니다. 요거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런 게 활성화가 되죠.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이게 USB로 연결이 되지만 실제로는 가상 포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상 포트가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 일단 USB 드라이브를 처음에 프로그램을 하셨다면 설치를 하시고요. 그리고 오픈 디바이스 매니저 이거를 이제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치관리자가 열립니다. 여기서 포트 이걸 확인해 보시면 COM3이 잡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COM3을 이용해 가지고 컴포트 3을 이용해 가지고 PLC하고 통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COM3 그리고 속도는 115,200으로 제가 잡아놨습니다. USB 포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원이 되니까, 그럼 RS232도 다 지원이 되니까 이렇게 최고 속도로 잡아놓고요. 그리고 다이렉트 커넥션 직접 연결합니다. USB로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여기 인포메이션 get OPLC 인포메이션 요 부분을 클릭을 해주죠. 잠깐 기다리시면 여기 이렇게 정보가 뜹니다. PLC의 모델, HDMI PLC의 모델, 그리고 뭐 하드웨어 리비전, OS 버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OS 버전입니다. 모든 대부분의 터치 스크린들이 OS를 항상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 PC 프로그램의 버전하고 그리고 하드웨어의 버전하고 그걸 맞춰 주셔야 그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프로그램도 넣고 또 뺄 수 있고 읽어볼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OPLC도 이 HDMI PLC도 마찬가지입니다. OS를 맞춰 주셔야 시스템이 동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OS를 맞추는 방법은 여기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OS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자동으로 체크를 해주니까 이 체크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메시지 박스가 뜨는데 이건 별 의미가 없으니까 컨티뉴를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또 박스가 하나 활성화되는데 저는 이미 OS를 맞췄기 때문에 업투데이트라고 해서 더 이상 뭐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가 뜨죠. 그렇지만 이게 만약 다를 경우에 넥스트라고 해서 4가지의 상태 글이 뜨고 그리고 넥스트를 진행하면 알아서 OS를 넣고 또 맞춰 놓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맞으니까 종료를 하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PLC하고 일단 통신 포트는 오픈이 된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입력이죠? 여기 이제 입력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입력은 지금 제가 외부에서 입력이 없으니까 메모리 비트라고 해서 메모리 상태에서 온오프 할 수 있는 비트 접점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 옆에 화살표를 클릭을 해 보시면 사용 가능한 메모리 비트가 나타나는데요. 쭉 내려보시면 8191 그러니까 8192개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0번을 사용하고 여기에다가 이거를 버튼이라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OK. 이 버튼이 눌려졌을 때 뭐가 동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바로 붙여줘도 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1번이라고 해서 그냥 램프라고 하겠습니다. 램프라고 하겠습니다. 이 유니트루이스 PLC가 참 재밌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레더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죠. 이런 식으로 접점 만들고 이렇게 해서 출력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레더에서는 이렇게 끝을 붙여줘야 됩니다. 인풋, 아웃풋. 그러나 유니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 끝부분을 이쪽 끝에까지 만들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만 연결이 되면 이게 끝이다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는 좀 혼동이 될 수 있는데 아주 사용하시다 보면 간편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뭐 이렇게 놓고 그냥 선으로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시면 선이 나타나거든요. 커셔가. 그럼 이렇게 연결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동작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인풋 하나 만들고 램프 하나 동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요. 이거를 이제 터치 스크린하고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터치 스크린을 연결하면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는데 근데 저는 지금 PLC 기종을 맞춰 놨는데 처음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기종을 맞춰 줘야 됩니다. 기종 맞추는 방법은 이쪽에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 이라는 창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지금 V350-35-T2 모델을 연결을 했으니까 요 비전에서
350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스냅인 IO 이쪽 부분에서 T2 모델을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T2 모델이 있네요. 자, T2 모델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요게 원래는 없다가 이렇게 또 나타납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인풋이 몇 점인지 아웃풋이 몇 점인지 아날로그 입력이 있는지 아날로그 입력이 지금 0, 1이 있으니까 두 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이스피드 인풋이라 그래서 엔코더 인풋 고속 펄스 입력 뭐 그걸 말하는 거죠. 그게 이렇게 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옆에 보시면 하이스피드 아웃풋, 펄스 아웃풋도 있고요. 아날로그 인풋이 있는 경우는 여기 아날로그 아웃풋, 아날로그 아웃풋이 있는 경우에는 아날로그 아웃풋이라고도 나타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OK 진행하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스크린은 여기 스타트업 디스플레이, 이 스타트업 디스플레이를 누르시면 처음에 HMI PLC가 동작이 될 때 제일 먼저 표시되는 화면이 이 스타트업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게 나타나는데요. 여기 아까 버튼을 잡았으니까 여기 버튼을 클릭을 하고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버튼에다가 이 속성 값을 바꾸시면 되는데 요걸 갖다가 버튼 여기 잡혀 있는데 그냥 뭐 버튼 1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요. 그냥 btn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글자 크기로도 바꾸실 수 있고요. 요건 스타일입니다. 버튼의 스타일이죠. 그냥 평평한 것 아니면은 눌리지 않은 상태 이렇게 해서 나타나죠. 여기에다가 이제 터치 속성 이게 눌려졌을 때 터치가 눌려졌을 때 뭐가 동작할지 그거를 잡아주는 게 이 터치입니다. 이 터치 부분에서 아까 우리가 버튼을 0으로 잡았으니까 여기다가 0을 입력해주면 0으로 잡힌 게 바로 나타나죠. 버튼이라는 게. OK를 눌러주십니다. 그럼 이게 아까는 속성이 없을 때는 그냥 요 위에 두 개만 나타났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눌려졌을 때도 색깔이 바뀔 수 있게끔 표현하실 수 있어요. 거기 백그라운드, 포러그라운드, 백그라운드는 실제로 바탕, 그리고 포러그라운드는 그 글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색상을 눌려졌을 때 색상을 제가 한번 요 색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엷어지겠다. 이렇게 해서 OK를 누르시고 텍스트 색상은 까만색으로 변하겠다. 이렇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여기 다 됐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터치스크린 부분을 설정을 하신 겁니다. 터치스크린 버튼 부분만 설정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 버튼이 눌렸을 때 아까 램프 출력이 나왔는데 그 램프를 한번 만들어 보죠. 그 램프는 자, 여기에 보시면 바이너리 이미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온 오프일 때 이미지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요거를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거를 잘 보시면 0 꺼져 있을 때 1 눌려졌을 때 뭐가 동작을 했을 때 이렇게 설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브라우저를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브라우저를 열어서 그림을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뭐 간단하니까 일단 이쪽 부분에 유니트로닉스 요 부분에 보시면 이미지들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죠. 프로그램 파일 요쪽 안에 X86 이 부분 이 폴더 안에 유니트로닉스를 찾아보시면 유니트로닉스 이미지스 여기 안에 이 이미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 그래서 여기 까만색 요걸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컨버트라고 해서 원래 까만색이었으니까 이 까만색을 저는 회색으로 한번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컨버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눌려졌을 때는 동작을 했을 때는 다시 또 이거로 선택을 하고요. 이 까만색이 이렇게 연두색으로 바뀌게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만 만들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데이터가 어떻게 태그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태그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태그를 이제 링크라고 여기는 표현을 합니다. 링크. 이 링크를 아까 M1이었죠. M1 램프 요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OK. 이게 다예요. 답니다, 이게. 이렇게 해놓고, 이제 PLC에다가 데이터를 써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PLC에 데이터를 쓴다는 게 사실 되게 매우 처음에 접속하시는 분들은, 두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게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PLC라 그러면 상당히 불안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접속하고 확인을 해보고 이 부분들이 상당히 익숙해지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요. 이것만 잘 하시면 뭐 사실 나머지 것들은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자,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는데 유니트로닉스 HMI PLC는 다운로드가 4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처음에 다운로드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테스트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요. 이거는 뭐 껐다가 한번 해보는 거고, 요거는 다운로드 all and burn은 실제로 데이터를 읽어올 수는 없지만 데이터를 HMR PH에다가 심어 놓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그래서 배터리가 나가거나 그랬을 때 프로그램이 날아가지 않는 그런 상태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는 거고요. 그리고 burn이라는 건 실제로 이제 나중에 RS23이나 USB로 접속을 해서 이 PLC에 있는 그 프로그램을 읽어서 수정을 하고 싶을 때 요 4번째 요걸 사용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간단하게 PLC 프로그램을 넣어보는 거니까 다운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3번째와 4번째는 상당히 다운로드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픽까지 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테스트 하는 데는 테스트 할 때는 1번 요 다운로드로만 이용해서 충분히 가능하니까 요 다운로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그러면 이런 메시지들이 뜨는데 뭐 처음에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Do you want this to be default download setting? 이게 그냥 계속 그냥 다운로드 하면 요 상태로 다운로드를 할 것이냐 뭐 그런 걸 물어보는 건데 그냥 yes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다운로드가 진행되는 것을 여기에 나타나게끔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통신을 체크를 해보고요. 통신 포트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통신 포트 찾고 속도 맞추고 OS 버전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이 다 맞으면 다운로드를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뭐 또 이렇게 뜨는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이거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운로드를 하면 기존의 PLC에 있던 데이터들이 모두 삭제된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새로운 걸 집어넣으려면 기존의 거를 날려야 되니까 yes. 이렇게 하면 이제 다운로드 진행 상태를 이렇게 표시해주는 팝업 창이 하나가 활성화가 되죠. 물론 이 상태에서 오버트라고 해서 이거를 그냥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떴네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운로드를 하기 위해서 스톱 상태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나타나는 거죠. PLC가 이제 스톱 상태가 돌아간다는 얘기니까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또 메시지가 뜨네요. 이미지가 다르니까 이미지를 다운로드 할 것이냐. 새로 프로그램 넣는데 이미지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아니, 제가 원하는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yes. 그런데 이 과정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처음에 한번 이렇게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면 런 시키겠다고 이렇게 뜨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을 한번 동작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이시는 요 안경을 클릭을 하면 요게 이제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동작을 시켜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 안경을 누르면 통신 포트 찾아서 또 이제 뭐 포트 맞추고 그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면 여기 이쪽 부분이 이제 빨간색으로 활성화가 되죠. 그러면 여기 이 접점을 강제적으로 ON 시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제가 이걸 더블 클릭을 하죠.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뜹니다. 셋. 셋. 그런데 지금 동작하지 않죠. 이거는 지금 메모리 비트지만 터치 스크린에서 이 비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터치 스크린에서만 동작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터치 스크린의 상태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리모트 액세스 여기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한번 해보면요. 자, 이렇게 현재 HMI PLC의 터치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여기 버튼이 요거니까 버튼을 한번 눌러보죠. 자, 그럼 이 버튼을 꾹 누르면 이렇게 동작이 됩니다. 이거는 계속 버튼을 누르고 있어야 동작이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버튼을 한번 살짝 누르면 켜지고 또 한번 누르면 꺼지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긴 거를 지우고요. 이게 지금 눌려져야지만 이게 동작이 되는데 요거를
보통 상승 엣지라고 하죠. 온 됐을 때 한 번만 동작하는, 네. 그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접점을요. 0번이라고 주고요. 그리고 이 출력도 여기서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옮겨 놓고요. 여기 코일, 토글 코일이 있죠. 토글 코일로 선택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잡아 놓고요. 얘를 램프 1로 주겠습니다. 이 토글 코일이 참 편리합니다. 이 토글 코일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짜기가 조금 골치 아프죠. 간단하진 않죠. 물론 뭐 간단하게 많이 쓰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하시는데, 일단 저는 이게 편해서 저는 이걸 항상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프로그램이 다운로드가 되고요. 네, 다운로드를 다 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모니터링 모드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터치 스크린을 활성화시켜 놓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한번 누르니까 켜졌죠? 다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꺼지고. 예. 이런 식으로 이 HMI PLC는 상당히 간단하게 이쪽 로직하고 레더 로직하고 터치스크린 그래픽하고 아주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걸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만 보여드릴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풋이 동작됐는지 어떤 상태를 보시기 위해서 요 밑에 있는 이 하단 부분 별도의 창으로 들어가서 하지 않으시고 여기서 하단에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출력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MB였죠? MB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용된 게 0하고 1하고 사용이 됐고, 여기 이제 여기 상태가 나타나는데, 실제로 램프가 동작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램프가 지금 MB0이 출력 상태라는 걸 여기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때 상당히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유튜브 강좌를 처음 찍어보는 거라 상당히 어려움이 있네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하지만 또 계속 하다 보면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상당히 복잡하고 뭐 어려워 보인다 생각되시겠지만, 이거 뭐 하다 보면 사람이 만든 거니까 또 익숙해지면 쉬워지실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알고 그리고 익숙해지면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게 처음에 익숙하지 않고 좀 생소하니까 어려운 거지, 인생사가 다 만사가 다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뭘 해도 뭐 어렵죠.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계속 하다가 익숙해지면 뭐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